만약에 은행 관계자가 전화해서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다 갚아야만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심 제주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제주경찰 수사 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호입니다. 제주경찰 수사 파일 오늘도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유형. 아니 근데 유형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거 뭐 한 책 한 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형하다 보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네. 좀 선한 데 쓰면은 오죽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저 선진국에서 그냥 세계 넘버원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형 속에 계속 넘어가는 우리 피해자분들의 네. 심정은 오죽할까요? 맞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확실히 머리 좋은 건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걸 다른 데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제주경찰 수사 파일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의 보이스 파이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승철 경입니다. 아니 경위님 왜 저희 눈치를 보십니까? 아닙니다. 네. 아니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라고 딱 했을 때 기선제압의 표정 한번 지어주시고. 막 레이저 총 뺨뺨 날아갔어요. 네. 아니, 눈썹을 보시니까 네. 아주 그냥 호탕하십니다, 그냥. 네. 그 그 평상시에 눈썹이 매력적입니다. 본인도 알고 계세요. 네. 야, 그래도 친구를 유지하시다가 눈썹 얘기하니까. 제가 잘 집어냈어요, 보니까. 이제 좀 긴장이 좀 풀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형사님들이 네. 일을 할 때 좀 카리스마 있게 또 일을 하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쇠창살 막 있고 막 이거 바로 수감해야 되고 막 이거 해가지고 또 바로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옛날 타작이 쫙 타닥타닥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형사분들은 네. 좀 약간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약간 뭐 무섭다라는 표현보다 눈빛부터가 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퇴근하신 뒤에는 또 편안하게 하시겠죠. 자, 하지만 지금 근무 중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의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병불상자가 피해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은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가지고 현금 수거책을 피해자한테 보냅니다. 수거책한테 현금을 전달하면은 받아서 편취한 사건.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이나 소상공인, 어르신 등으로 대부분 어렵게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고 있습니다. 개인의 돈을 보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200% 보이스피싱입니다. 아우, 나쁜 사람들 진짜.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출이 쌓여 있는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데 혹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맞아요. 대부분 카드 회사라든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대부분입니다. 야, 그럼 그 얘기는 또 개인 정보가 이미 한 번 더 네. 노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자, 그럼 대충 일단 뭐 어떤 내막인지는 머릿속에 좀 그려집니다만 네. 어떤 내용인지 네. 모두 영상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네. 아이고 대출 언제 갚니? 대출 좀 걱정하신 분 같아요. 대부분이 다 저러지 않을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뱅크 오윤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잠시 통화 가능할까요? 네 잠시만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타은행에서 대출 실적 있으신가요?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들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추가 대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출이 있어도 추가 대출이 되는 건가요? 추가 대출이라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더해서 대출 가능하십니다. 아 진짜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되는데요. 은행 본사까지 오기 불편하신 분들은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퀵 서비스로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퀵 서비스? 잠시만요.
대출 상환인데 퀵 서비스를 한다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지금? 그럼 직접 찾아가서 이거 이번에는 설명하는 아주 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이거 금액이 조금 큰데 퀵 서비스로 보내도 되는 건가요? 네,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정 불안하시면 퀵 서비스로 일부 금액을 먼저 전달해 주시고 제가 바로 확인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와, 세상 좋아졌네.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1,000만 원 퀵으로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고요. 나머지 잔금도 빨리 보내주셔야 대출 가능하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속상하네요 진짜. 상식적으로 네. 이 대출금을 퀵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는 것도 참 웃긴데 이 시나리오를 개발한 것도 되게 대단하네요. 아니 진짜 편한 거는 계좌 송금 이체인데. 그러나 현금 수거책을 네.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고용한 사람을 보내는 게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그 퀵 업체에 현금이 든 박스를 택배로 전달받은 사건입니다. 퀵 서비스 직원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배달을 한다는 얘기.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흔들어 볼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뭐 엑셀로 뭐 검색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보이스피싱 조직책들이 그 피해자한테 돈이라고 현금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거라고. 아, 퀵 서비스로 그걸 전달을 해서 이제는 속수무책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이제 이거를. 찾아갈 수 없죠. 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전달을 했던 퀵 서비스 했던 기사도 공범으로 처벌이 될까요?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는 불가피하고요. 조사 후 처벌 여부는 조사 후에 판단합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퀵 서비스 늘 하던 건데. 네, 아니 그냥 뭐 물건을 받고 그걸 어디론가 전달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이 핵심 역할을 하는 분들이랑 좀 그렇고 나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본인들이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타인을 이용해서 뭔가 수거책의 역할을 하게끔 지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총책은 검거가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혹시 제주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그 서울이나 어디 무슨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이런 데서 있었던 일입니까? 제가 취급했던 사건. 아니 우리 경위님께서 아니 그러면 서귀포 쪽이겠네요? 네, 그렇죠. 참나 이거 미치겠네. 왜 최근에 뭐 오늘 이번 사건은 이제 퀵 서비스가 중간 전달책이었지만 네. 최근에 잠깐 이슈가 됐던 게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한다. 골목 모퉁이에서 한 여성이 어디론가 통화를 합니다. 잠시 뒤 젊은 여성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돈 봉투를 건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금 수거책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대학생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돈을 받아 송금한 대가로 65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대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혹은 주부, 소일거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접근을 해가지고 저것만 받아오면 된다. 수수료 몇 프로 떼주겠다.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보이스피싱 총책들이 그 조직원들이 알바 천국이라든가 구인 광고를 냅니다. 구인 광고. 그 구인 광고를 보고 젊은 대학생들이라든가 가정주부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총책을 잡을 수가 없다. 머리를 좀 잘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걸리지 않으려고. 뭐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더라도 그 사이에 어디론가 또 은폐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죠. 네. 사실 그 은행권에서 지금 뭐 상환을 하면 대출 금리를 더 내려줄 수 있다.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일 수밖에 없고. 아유 그럼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피해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좀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직접 보내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퀵 배달 업체에서도 업체 또한 그 전화로 의뢰받을 경우는 좀 이상하면은 신고도 해주시고. 오늘 이 방송 이후에 이제 퀵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게끔 좀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피해자를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어떤 그 진술을 좀 받을 때 그분들이 정말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게 SOS 모은 돈이고 그리고 갚아야 될 돈일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이제 목돈처럼 모아둔 돈인데 그분들의 그 딱 그 안쓰러운 표정을 보셨을 때 경위님 어떠셨나요? 제가 수사를 해보면은 이 현금 수거책들은 거의 검거가 됩니다. 거의 검거가 되는데 피해품, 현금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참 피해자들 분들을 생각하면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제가 궁금한 게 그럼 그 피해액은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현금 수거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현금 수거책이 어린 학생들인 경우 부모님들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수거책들은 그냥 모르고 했다 치지만 정작 이거를 설계했던 그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가 잡혀야 됩니다. 이 우두머리가. 네, 이놈 잡아야 됩니다. 이 나쁜 사람. 저희 형사들은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우리 경위님 이하 또 많은 분들께서 우리 형사님들께서 고생하시는데요. 이 보이스피싱 일이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경위님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또 열심히 또 근무해 주시고 이런 예방 차원에서 활동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제주경찰 수사 파일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